이 안 되면 될 거라는 제가 너무 중요한 말이어가지고 제가 뭘 써왔어요. 까먹을까봐. 보고 좀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안 되면 좀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뭐 노력해라 노력해 끝까지 해봐라 막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포기를 모르는 사회가 아니라 포기를 막는 사회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뭐 어려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으면 고생이 없나요? 나이 먹으면 고생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강매당하잖아요. 고생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굳이 고통받으면 살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포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프니까 청춘일까요? 저는 아프니까 청춘일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청춘은 훗날의 성공을 위해서 저당 잡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 나름대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너무 어떤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너무 달리다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달리다가 인생을 좀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본인은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안 돼도 해보세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공이라는 걸 로또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잔뜩 들여야 되는 로또. 그러니까 내 노력이 반드시 당첨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어떤 남자 여자를 좋아하면 10번 찍으면 안 넘어오나요? 심지어 요즘에는 3번 찍어서 안 되면 경범죄예요. 여러분 스토커로 처벌받아요. 이제 나라에서도 좀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도 이제 예, 국가에서도 여러분 안 되면 될 거 하라는 이야기를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PPT가 그 PPT인가? 있네. 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는 진짜 될 것 같아서 너무 이 포기하지 않는 내 자신이 행복해서 그런 분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죠. 성공을 이루건 안 이루건 그분들은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분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포기를 했으면 좋겠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까움. 내가 몇 년간 몇 달간 노력한 게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아까워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리고 기대. 나의 기대 말고요. 나의 기대가 막 있다면 그건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예,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를 꼭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즐거울까를 잘 모르겠는데 주변의 기대 때문에 이거 포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은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체면. 예를 들면 막 내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막 친구랑 술도 먹고 이러는데 친구한테 막 이런 말 해놓잖아요. 야, 난 뭐 해서 꼭 될 거야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야. 쪽팔려서. 예,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불안하죠. 뭐가 불안하냐면 다음번 시작에 대한 불안. 나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할지 몰라서 포기 못하는. 왜냐면 포기하는 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왜냐면 포기라는 건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라는 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고 멋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망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망치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디자이너를 포기했어요. 전 디자이너를 포기했는데 왜 디자이너를 포기했냐면 제가 디자이너로 아주 큰 성공이나 아주 제가 원하는 어떤 어떤 그런 입지까지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저를 보니까 저는 디자이너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디자이너를. 그러니까는 망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내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냉정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아니면 나는 이게 꼭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런 상태라면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경우라면 이번 건 포기를 하고 다음 단계의 나를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다른 준비를 좀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망치면 비로소 내가 보이거든요.
망치면 비로소 내 자신이 정말 냉정하게 보여. 나의 한계,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갖는 훈련이 우린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포기는 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니까. 예. 포기는 절대 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시작이란 건 어떠냐면요. 시작이 반이라서 시작이 반만큼 힘이 들란가 몰라. 제가 쓴 글인데 시작이 이렇게 힘들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작이 정말 모든 과정의 반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시작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거를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뭐 이러나 저러나 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 노력이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으니까. 뜨끔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제가 되게 뜨끔했어요. 네,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아름답다고 말을 해주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냉정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지금의 상황을 포기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란 걸 포기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재미도 없고. 자. 이시영 씨 복싱 선수죠. 얼짱 복서. 이분이 특이한 건 연기를 해요. 복서인데. 예. 얼짱 복서로 유명하신데 연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 이시영 씨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이분을 되게 그 남자 사용 설명서인가요? 그거 보고서 되게 팬이 됐는데 복싱 선수로서도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멋있냐면 바로 이 부분. 예, 세계일보랑 인터뷰를 하셨던데 보니까 복싱은 이시영의 운명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복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쩌다 보니 복싱을 하게 됐고 재미를 느꼈고 정식 입단까지 하게 됐다. 여기서 어쩌다 보니는 뭐냐면요. 그냥 역할이 복서 역할이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싱 너무 재밌는데 막 얼굴 맞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약간 변태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복싱이라는 게 굉장히 막 서로 치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막 우정도 싹트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하지만 역시 내 운명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다. 자긴 지금 복싱이 너무 재밌고 막 이거에 빠져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배우라는 그 직업은 얼굴이 생명이잖아요. 이시영 씨 너무 예쁘시고. 근데 뭐 얼굴 막 맞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훈련도 고되고 뭐 그 시간도 많이 빼야 되고 연기할 시간을 빼가면서 막 이 운동하셔야 되고 대회 참여해야 되고 막 이러죠. 참가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연기자로 살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뚱맞은 복서라는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다음 그 보실 그 장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되게 좋아하세요. 이분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런 감정을 과연 몇 번이나 느껴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포기랑은 다른 말인데 저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시영 씨, 복서 이시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시영 선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많이들 들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큰 목표를 갖지 말아라. 예. 큰 목표는 사람을 망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목표를 한번 잡아놓으면요. 사람이 그 목표로 가는 도중에서 자기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저 목표를 언제 가야 돼? 그러다가 계속 맨날 실패해요, 나는. 그리고 나는 되게 제자리 걸음인 사람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좌절하고 그리고 자신감만 잃어요. 저는 사람이 자신감을 잃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표를 크게 잡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물론 목표를 크게 잡고서 막 그 달려가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진짜 성공하고 책을 내시는 극소수의 일부 몇몇 분들이겠죠. 근데 뭐 아주 큰 성공을 하시는 분도 뭐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되게 작은 목표만 잡고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목표들이 자기의 자신감을 되게 갖게 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목표가 작으면요, 여러분 목표 수정이 잘 돼요.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너무 큰 목표를 잡아놔가지고 그 중간중간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다른 가능성들 있잖아요. 그걸 다 쳐내게 돼요. 왜냐? 나는 진짜 큰 목표를 이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연기자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복서라는 아주 재미있는 어떤 자기의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좀 작은 목표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작은 성공도 하고 계획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